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4% 하락한 98,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0만원을 지켜주지는 못했는데요. LB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장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사실 이 정도 자리에서 이만큼 급하게 올라왔으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도 요 당시 때처럼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인데 오늘 역시 강했습니다. 여기 뭐 선 역시 그려드렸지만 그 위에서 있는 모습,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 거기까지 위치해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뚫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매우 강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하고 개별 장세이고 개인의 힘이 정말 세고 유동성 시장이다.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장세라고 하니까 종목 위주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랑 언택트 관련주 쪽인 것 같은데 오늘 언택트는 원격 진료 쪽이 좀 좋았던 모습이고요. 바이오는 그동안 잘 나갔던,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약간 차트는 많이 도움이 되실게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다시 갖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상투기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 근데 뭐 오늘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졌고 KPS 무너졌고요. 시젠도 상한가 이후에 뭐 약간 뭐랄까 쌍봉 기미가 없지 않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여기가 좀 안 좋았던 대신 셀트 쪽이랑 여기가 좀 약간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조화제약, 면문제약, 뭐 보톡스 관련주 이쪽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삼바도 그렇고 셀트리온 애들도 여기 제약이 좀 난 것 같으니까, 가장 탄력이 있으니까 셀제도 그렇고 뭐 확실히 끝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약간 옆으로 좀 쉬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시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시장이 언제 그러면은 꺾일까? 쉽사리 꺾이지는 않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개인이 이끄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장이 꺾일 때는 예탁 잔고가 감소한다면 약간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혔다가 지난주에 이태원발 입시로 살짝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뭐랄까 확 늘어나고 그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뭐 100명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질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어서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아마 그 영향,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LB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왕이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은 이 박스권을, 하단부 박스권을 돌파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기대감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월요일날 보니까, 물론 월요일날에 이제 신주 인수권이 매매가 됐어요. 강력한 장대양봉에 거래까지 수반이 되면서 여기 박스권도 돌파해주는, 생각 외로 더 강한, 그래서 큰 박스권까지 돌파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화요일 날에 블럭들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루 쉬어주고 이제 블럭들 이슈가 거의 마무리되나라고 싶었더니 어제 초록이 공개가 됐죠. 초록이 공개되고 또 시장도 약간 밋밋하면서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요 지지 라인은 지켜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요 정도 선에서 다시 10만원 위에서 좀 횡보를 할 것 같았는데, 시장이 약간 비실비실하고 특히 LB도 비실비실하면서, 물론 저가 매수세는 들어왔다만 좀 뭐랄까 질질질 새는 특별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은, 잠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다시 10만원 위로 올리던지 아니면 여기 좀 질질질 새면서, 당분간은 질질질 새면서 95,000원 정도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자,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발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2차 발행가가 이제 다음 주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청약 초일 5월 28일 전 3거래일, 그러니까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해서요. 보시죠.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해서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러니까 5월 25일 일주일 전이면 19일이 맞나요? 5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인가요?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요 주가랑, 그 다음에 기산일 5월 25일
이날은 종가입니다.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수를 평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아니라고요. 그날 평균값이 아니라고요. 25일은 종가 나누기 2 산수 평균한 가액가, 그 가액가 기산일 종가 중 요 이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평균 중가 나누기 5 한 거랑, 그다음에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랑, 요 종가 5월 25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해서 곱하기 80% 합니다. 가 이제 5월 25일 날 최종 발행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원래 애초에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처음 결정했었던 가격은 75,900원이죠. 76,000원. 그럼 76,000원 나누기 0.8 해본다면 95,000원이라면, 이 최종 발행가가 95,000원이라면 이 가격이 되겠네요. 95,000원이라면 애초에 회사에서 목표했던 가격이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76,000원이어서 그때 이제 3,200억 들어오는 거였나요? 근데 지금은 일단 1차 발행가는 이날 결정이 됐잖아요. 78,700원으로. 그래서 만약이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식에 의해서 여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요거 한 거 가격이랑 이제 기산일 종가 해가지고 나누기 2 한 거랑, 그다음에 종가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이 이제 95,000원이라면 애초에 회사에서 목표했던 요 76,000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95,000원이 된다면.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애초에 맞추던 가격에 가려고 하나? 그게 이제 95,000원인데 95,000원이면 원래 애초에 목표했던 가격인데 그렇게 될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시 이제 요 위로 올려주면 뭐 다시 재차 이제 1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한 번만 삐끄덕하면은 다시 이제 95,000원은 요 텀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주가 뭐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는데, 그래 뭐 유증 받으려면 78,700원보다는 76,000원이 그나마 싸고, 어차피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5월 25일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그럴 바에는 아짜리 한번 하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돼봐야지 알겠죠. 다음 주에. 이제 그러면 다음 주가 지나게 된다면, 5월 25일이니까 정확히는 요날 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유증 이슈에 대한 거는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주가 흐름을 어떻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시면요, 조심스럽게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HLB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공적인 유상증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최대 주주도 전액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블록딜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5월 28일 가격은 5월 25일 날 정해지고요. 5월 28일, 5월 29일까지 이제 일반 주주들은 이제 주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라 함은 지금도 곱하기 80%를 했잖아요. 20%를 할인해 준 거예요. 이점이 뭐냐? 싸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주주들한테 가장 싸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은 뭐냐?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이 당시 때 청량일날 주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전에 아까 95,000원이라면 유증을 76,000원에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날 주가가 만약에 한 12만 원 됐다고 쳐봐요. 28일 날. 이를테면 뭐 28일 날 주가가 12만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5월 28일 날 주가가 12만 원이고 유증가가 76,000원이라면 되게 싸 보여요. 나는 유증을 이 가격에 76,000원 정도에 받을 수 있는데 주가가 12만 원이면 엄청 싸잖아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청약일 때 올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HLB는 최근에 특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이를테면 이 당시 때 유상증자 발표를 한 다음에 하방의 유상증자 때문에 하락에는 제한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해서. 그리고 요날 이제 기준가 정해진 날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1차 발행가 결정되는 날, 그리고 기준가 정해지는 날, 그리고 이날 신주 인수권이 시작이 됐죠. 이날 역시 상승을 해줬어요. 조심스럽게 이런 패턴을 보아하니까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상승을 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 때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청약일 때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차 발행가를 1차 발행가보다 더 낮추기 위해서 95,000원에 형성이 될
될런지 어쩔지 뭐 다시 재차 올릴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청약일 때는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해서 올리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유상증자 끝나면 곧장 6월 8일이 무상증자 기준일이에요. 그럼 6월 4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상증자 1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유상증자 참여하는 분 포함이에요. 그래서 무상증자 할 때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6월 4일까지는 좀 오르는데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 기대대로 회사에서 원래 계획했던 NDA 신청이 있고 뭐 또 더불어서 LO도 발표를 하고 뭐 등등등 이벤트가 많으니까 그 이벤트로 여태까지 못 갔던 게 땅 한번 터져져 준다면 이제 뭐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시장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NDA 신청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항암 신약의 NDA 신청인데요. 매우 고무적인데, 글쎄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너무 제가 정말 장밋빛 전망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중 때문에 사실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유중 때문에 좋았던 점은 하방 경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하락을 방지를 해줘요. 대신 상승도 방지를 해줬죠. 상승에도 제한이 있었죠. 근데 유중이 끝나면 하락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상승 제한도 없지만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호플리 바라건대 앞으로 폴첸 박사만 들어온다면 이제 상승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그 이후 거는 좀 약간 힘들더라도 유상증자, 최소한 청약일, 그리고 무상증자, 그때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예측치는 나옵니다. 여태까지 HLB가 지나온 모습을 보니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다음 주는 이번 주랑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요 이제 2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는 구간이니까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그 지긋지긋했던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도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청약일이니까 아마 주가는 다시 한번 이 당시 때처럼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는 신주 인수권 있어서 좋았던 모습, 그리고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전액 참여한다는 뉴스, 물론 좋은 뉴스죠. 대신 블럭딜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는 약의 효능은 정말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만 뭐 시장도 좀 그랬고 재료 소멸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기대감도 많았고 또 좋았던 흐름도 보여줬고 실망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인데요. 큰 틀에서 유상증자도 마무리가 되고 무상증자도 마무리가 되고 폴첸 박사가 이제 들어온 다음에 그때 이후에 큰 방향성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